여러분 혹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두 가지와 K-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규모의 경제란 많거나 클수록 이익을 취한다는 뜻으로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비가 하락된다는 경제 용어인데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늘릴 때 초기에는 생산량과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오히려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위의 경제가 있는데요. 적더라도 폭이 넓으면 이익을 취한다는 뜻으로 단일 품목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시장이 선보였을 때 생산비가 하락된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기업이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생산할 시에 발생하는 총 비용이 별도로 생산할 시의 총 비용보다 작아진다는 원리입니다. 범위의 경제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OSMU가 있는데요. One Source Multi-Use, 한 개의 소스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원리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들 사이에도 숨어 있는데요. 그 예시를 함께 보시죠. 엑소, 세븐틴, NCT 등의 그룹이 규모의 경제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로 엑소는 데뷔 초창기 엑소 K와 엑소 M으로 나누어 여러 장의 싱글을 발매하며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는데요. 그 후 첫 정규 앨범 XOXO를 통해 완전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양국 시장에서의 호감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점과 12명의 멤버 수는 더욱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엑소 챔백씨, 엑소 SC 등의 유닛 활동을 통해 멤버 개개인의 뚜렷한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엄청난 수익성을 거둔 엑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븐틴은 팀 이름 제작에서부터 규모의 경제를 강조시킨 사례인데요. 13명의 멤버와 3개의 유닛, 하나의 팀이라는 슬로건으로 다 더하면 17이라는 수가 나오기에 세븐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랩, 보컬,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각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닛이 있으며 데뷔 전부터 세븐틴 연습생들이 출연한 세븐틴TV에서부터 유닛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같은 활동은 기존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들이 각각 담당하는 포지션이 무엇이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 사례로 이러한 컨셉들과 멤버 수는 다양한 팬들을 끌어모으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NCT입니다. NCT는 NCT U, NCT 드림, NCT 127, 웨이비 총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의 멤버들로 대한민국 아이돌 중에 멤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애초에 제작 단계부터 멤버 수에 제한은 없다고 SM 측에서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멤버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팀입니다. 현재는 미국 진출을 위해 NCT 할리우드라는 팀도 기획 중이라고 하니 정말 끝없이 늘어나는 멤버 수에 맞춰 팬들도 끝없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팬들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 경영 입장에서 수익성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말이니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엄청나게 보는 팀이겠죠? 다음은 범위의 경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범위의 경제 사례로는 아이유, 수지, 김세정 등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과 연기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아이유와 수지입니다. 아이유는 이미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가수인데요. 본인의 가수 활동 이외에도 영웅오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 캐릭터로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후에는 무한도전 가요제를 통하여 예능감과 음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계기도 되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드림아이를 통해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된 아이유는 그 이후 모든 작품들에서도 주연으로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영화뿐만이 아닌 넷플릭스 오리지널에도 출연하였다고 하네요. 수지도 아이유와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룹 미스에이를 통해 가수로 데뷔한 수지는 아이유와 같은 드림아이를 통해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또한 청춘불패라는 예능을 통하여 예능 캐릭터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에 성공하는데요. 그룹 해체 이후에도 꾸준한 솔로 음악 활동들을 보여주며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며 예능까지 해나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둘의 경우 가수로 시작해서 연기, 예능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며 한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MU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김세정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 101을 통한 그룹 IOI로 데뷔하여 지금은 구구단이라는 그룹에서 활동 중인데요. 위에 언급한 아이유, 수지와의 차이점이라 하면
예능과 단순한 연기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연기가 결합된 형태의 뮤지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이점은 데뷔한 해인 2016년 IOI와 구구단 양쪽 그룹 모두 데뷔하면서 IOI는 각종 음원 사이트와 음악방송에서 1위를 휩쓸었는데요. 그해 김세정은 발표한 솔로곡마저 1위를 하며 데뷔한 해에 그룹과 솔로 양쪽 모두 1등을 한 유일무이한 아이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역 확장뿐만 아니라 그룹과 솔로의 차별점을 둔 범위의 경제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세정 같은 케이스를 통하여 그룹으로 이루어진 아이돌들은 단순히 어느 한쪽 사례로 손꼽히기보다 양쪽 사례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6명의 멤버로 구성된 팀입니다. 초기에는 팀 활동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차은우라는 멤버의 연기와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필두로 그 외 멤버들의 유닛 활동, MJ라는 멤버의 프로젝트 트로트 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활동들이 모여 그룹의 규모까지 키운 사례로 어느 특정 멤버만이 아닌 모든 멤버가 그룹 외적에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모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회사 단위에서도 보여지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내 음악 기획사들과 미국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 홀딩스까지 인수에 성공하며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대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솔루션과 플랫폼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범위 확장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합작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팬덤과 굿즈 관련 SNS를 제작하여 음악에만 치중된 회사가 아닌 문화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배우 기획사인 키이스트의 인수와 더불어 모델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S팀의 인수 등을 통하여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설립했던 회사들을 2020년에 디어유라는 회사로 새롭게 론칭하였습니다. 디어유를 통한 다양한 팬덤 관련 엔터 사업으로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최근에는 카카오와의 합병 얘기도 들리는 만큼 더욱 규모와 범위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애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